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원영의 책갈피 5번째 이야기. 구두 한 짝이 무료인 까닭입니다. 정답은 하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무척 편협합니다.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를 제외한 다른 답들은 모두 틀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과 다른 것은 아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곤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폭이 좁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 편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심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동심은 호기심이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면 어떤 것도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는 순간 호기심은 사라집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배울 것도 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가치를 모릅니다. 무엇이 비싸고 무엇이 싼지 모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잇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물질에 익숙해지고 권력을 탐하게 되고 명예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데 도움되는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을 좋음과 나쁨,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이것이 내로남불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로 구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마치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긍정력 사전이란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자 구두방에서 닦지 않고 집에서 닦았다. 한 구두 닦기가 아이디어를 냈다. 문 앞에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 구두 한 짝은 완전 무료로 닦아드립니다. 나머지 한 짝은 2,500원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절망할 게 아니라 이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두 닦기처럼요. 그러려면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붙들고 있던 생각의 틀을 과감히 깨트리는 것을 뜻합니다. 뒤주 속의 성자들의 94세까지 살면서 많은 제자를 키워낸 회해 스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당시 절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주지를 이어받을 사람이 제1상조로 있는 화림이 아니라 주방에서 막일을 하는 무명승인 영우라는 것이다. 이 소문은 화림에게도 전해졌다. 화림은 스님을 찾아가 따졌다. 스승님, 그래도 제가 제1상좌인 것을 모두 아는데 어찌 남에게 법을 인가해 주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주방에서 막일이나 하는 영우에게 준다니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요?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제 입장은 뭐가 되고 또 절의 기강은 어찌 되겠습니까? 스님이 말했다. 그래? 그럼 우리 어디 한번 보자꾸나. 스님은 모든 승려를 앞마당에 모이게 한 뒤 말했다. 화림아,
대중들이 다 모였으니 이제 네가 이 사람들 앞에서 능히 격에서 벗어난 진언을 하여 너의 깨우침을 증명해 보아라. 스님은 말을 마치고 물병 하나를 가져와서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더니 화림에게 물었다. 자, 이것은 지금부터 물병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화림이라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물병인 것을 물병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참으로 난감할 겁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닷없고 황당한 질문에 화림은 난감했다. 갑자기 물병을 세워놓고 물병이라고 부를 수 없다니 도무지 스승의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대로 서서 물병을 쏘아본다. 자, 저놈을 무엇으로 불러야만 격에서 벗어난 깨달은 사람의 대답이 될까? 한 가지 꾀가 번쩍 들었다. 그래서 답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말뚝이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말 장난에 불과할 뿐이지 물병에 대한 격에서 벗어난 답은 아닙니까? 딜레마다. 최후의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다. 물병에 대한 스승의 질문에서 핵심을 비껴가고 싶었던 거다. 그러자 스승은 영우를 불러 같은 질문을 했다. 영우야, 이 물병을 물병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영우는 아무 말 없이 물병 쪽으로 걸어가 느닷없이 물병을 발로 걷어찼다. 스승은 껄껄 웃으며 주위 사람에게 보란 듯이 말했다. 보아라, 주방에서 일하는 시골뜨기 영우에게 상주하인 화림이가 지지 않았느냐? 구독자 여러분은 노 스님이 영우에게 주지 자리를 물려준 이유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저자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격에서 벗어난 대답이란 뭘까? 그리고 물병을 물병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 분명 스승은 물병을 놓고 틀에서 벗어난 깨달은 진언을 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화림은 두 손으로 물병을 움켜잡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 거다. 물병 모양이 잘록한데 그 모양이 무엇을 상징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저 물병에 그려진 꽃 그림을 놓고 그것의 의미에 관해 물어본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계속 물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물병이란 숙제를 풀 수가 없었다. 아니, 근본적으로 화림에게는 이 물병의 문을 열 열쇠가 없었던 거다. 이제껏 물질에 매여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만 살아왔으니까.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밥때가 되면 밥 먹고 연부를 외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다 밤이 오면 자는 삶. 그런 일상의 틀에 매여 살다 보니 자신의 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세상에 흘러가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살던 그의 앞에 스승은 물병을 갖다 놓고 그의 길을 막아버렸다. 여기서 화림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치 매일 쳇바퀴를 돌리던 다람쥐가 어느 날 쳇바퀴를 걷어버리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것처럼. 이제 화림의 눈앞에 놓인 물병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머물러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 벗어나려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 만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물이 있어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아이를 놓고 아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이를 벗어나 어른이 되면 된다. 쌀을 놓고 쌀이라 부를 수 없다면 쌀에서 벗어나면 된다. 밥이 되면 되는 거다. 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병을 던져버리고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물병을 걷어차버릴 수 있는 것은 그 물병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물질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며 살았던 화림은 그것을 결코 깨트리거나 발로 걷어찰 수 없었던 거다. 쌀을 쌀로 부를 수 없다면 이 논쟁에서 벗어나 밥으로 스스로를 바꾸는 것. 아이를 아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스스로를 어른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이 화두의 해법이었던 겁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물병을 걷어차야 했는지를요. 이 물병이라는 단어를 돈, 권력, 명예로 바꾸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과연 이 물병들을 걷어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형식, 고정관념, 인습 등의 모든 물질이 빚어낸 삶의 틀을 깨트려 뛰어넘어 버리는 것을 파괴라 부른다. 이는 우리 삶이 누릴 수 있는 최후의 권리요, 동시에 의무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석가도 예수도 모두 파괴한 사람이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카스트의 율법도 유대의 천년 사슬도 그들을 가둘 수 없었다. 자신의 삶의 틀을 걷어차버리고 자유로워져서 스스로 선 사람들. 그렇게 사물 속에 있되 사물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사물을 다스리고 누리며 산 사람들. 그래서 후손에게 삶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스승들. 후세의 구도자들은 그들을 성자라 부른다. 멋진 설명입니다. 틀에 갇힌 상태에서는 틀 밖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다고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두 한 짝이 무료인 까닭이란 주제로 몇 개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요즘처럼 힘들 때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장의 발판을 삼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고정관념, 즉 생각의 틀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틀을 깨는 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를 틀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틀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불편함을 느낄 때입니다. 익숙한 것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익숙함에 젖을수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가 바로 나를 바꿀 때이고 내 생각의 지평을 넓힐 때임을 자각하는 것이 성장의 날개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구두 한 짝이 무료인 까닭이란 제목으로 최원영의 책갈피 5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